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첫 번째 안전보건교육 시간입니다. 금년 신축년 새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교육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 내용은 이미 작년에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 2019년 1월 15일에 34차 개정안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전면 개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전면 개정이라는 뜻은 뭐냐면 법의 내용을 대부분 다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것은 2019년 공포 당시에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그 이전의 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이때는 총 9장 118조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된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시행은 작년도 2020년도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법은 총 12장 15절 175조로 구분되어 있어서 전년도 법보다는 많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한 조항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목적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175조를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해당이 되는 조항만 따로 뽑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요 모든 사업에 적용이 됩니다. 기업체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에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5조에 보면 사업주의 의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주의 의무를 제가 오늘 따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사업장 중에서 일부 5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일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을 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사업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의무사항인데 여기에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히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물건의 수거 배달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갔던 것이 특고 작업자라고 그러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배달 종사자라든지 택배라든지 또는 골프장 캐디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지 교사라든지 이렇게 과거에는 혼자서 단독으로 사업주 형태를 구성하고 있던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도 모두 사업주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시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그 다음에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주의 의무사항만 있는 게 아니라 6조에 보면 근로자의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이 법을 마찬가지로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 근로자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 법뿐만 아니라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여러 가지가 많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6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조를 설명드리면 8조는 협조 요청이라는 것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 과거에는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있는 사업장만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다른 법에 또 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특별하게 이번에 정리가 됐는데 예를 들면 부가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정보 있죠.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시면 개인 사업을 할 때 보면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자 등록 또는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정보, 고용노동법이니까 이게 막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용보험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정보, 다른 부처에 있는 자료까지 받아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법의 요번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법을 자료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단에도 제공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혹시 밖에 나가서 다른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다 이럴 때는 과거에는 사고 발생 기록이나 사고 발생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고용노동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부터는 이런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단 같은 것을 요구를 하면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기관에 사업으로 참여를 한다 이럴 때는 이런 것이 불이익의 조건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린 8조와 9조가 이번 법 개정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5조에 보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인 사람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해야 된다라는 것이 15조에 있는데 어떤 사람을 선임하느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 그러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자.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쭉 있죠.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을 한다든지 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한다든지 안전보건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근로자의 건강 진단과 같은 건강관리 사항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호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고 지급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근로자의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각 사업장에도 관리감독자가 다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감독자는 누구냐 그러면 법에서 정한 키워드가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생산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각 사업장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조직표를 보고 다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만은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생산은 우리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관리감독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거의 유사한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야 된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 17조에는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보통 하나의 사업장에 한 사람을 선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법령에 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해당되는 사업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자격 요건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사업주나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법적인 자격 요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사업장이 몇 곳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가 또 18조에 있는데 보건관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자와 똑같이 법적인 자격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고 지도 조언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또는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을 들어야 된다 하는 사항이 20조에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각 사업장의 사업주나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관리감독자나 이런 사람들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지도 조언하는 내용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요즘 물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번째 조항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걸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24조에 들어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뭘 하는 곳이냐?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두는데 이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즉 근로자 측 대표들과 그 다음에 사용자 즉 경영진이나 또는 사업주 측의 인원과 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숫자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위원이 만약에 5명이다 그러면 사용자위원도 5명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은 여기 좀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몇 가지 법에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다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그 다음에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일을 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업주나 근로자나 모두 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있으면 이거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업주나 근로자나 모두 어느 쪽에서든지 우리는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두 다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 조항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조직이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25조에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규정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리 조직이 어떻다는 거,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 조직은 이렇게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이 규정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는 몇 명을 선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조속은 어디에 둔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도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의 사항을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요, 사업장의 단체 협약이나 또는 취업규 측에 반할 수 없다. 즉 무슨 얘기냐?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 측을 넘어서는 내용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안전보건 관리 규정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뭘 먼저 따지느냐면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를 먼저 따집니다. 법 이전에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취업규칙이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취업규칙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자체 규정에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를 먼저 봅니다. 법 이전에 규정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 안전보건관리 규정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주나 근로자나 모두 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무시하고 경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작업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조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근로자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29조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용은 뭐가 있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 아시죠? 정기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즉 채용시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우리가 특별교육이라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 또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9조에 들어있는 교육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 정기교육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무직 종사자 외 근로자는 분기 6시간을 받게 돼 있죠. 분기 6시간 제가 교육할 때마다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분기 6시간인데 사업장 실정 또는 사업장의 편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달에 2시간씩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는 분기 6시간이니까 어느 달에는 뭐 30분 하고 어느 달에는 3시간 하고 이래도 상관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가장 편리한 방법은 뭐냐? 한 달에 2시간씩 분할해서 하는 방법이 좋다. 그래서 정기교육은 분기 6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이 정기교육을 안 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매월 2시간 하고 분기 6시간 하는데 이 6시간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두 사람뿐이 없습니다. 두 사람. 누구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 사람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별도의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했거나 또는 지금 현재 교육을 하는 사람, 안전관리자가 됐든 관리감독자가 됐든 그 사람 두 사람 빼고는 모두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번 분기 안에 채용을 새로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분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장 안에 교육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 없다. 나머지는 전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교육 기록 관리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관리감독자죠. 관리감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16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9년도부터는 16시간 중에 8시간은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8시간은 오프라인 교육, 집체 교육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 2019년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분들은 해마다 연간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내가 못 받아서 올해 2배로 32시간 받겠다 이거 안 됩니다. 해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채용시 교육입니다. 채용시 교육은 누구나 근로자로 채용되는 사람은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시간 이상 제가 교육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8시간을 모두 앉혀놓고 집체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현장에서 교육해도 된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내용 변경 시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2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왜 빨간색을 안 칠해놨느냐, 제가 사업장에 가서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작업 내용 변경 시교육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 내용 변경이 뭐냐, A조가 B조 되고 B조가 C조 되는 거, 이거는 작업 내용 변경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기계 파트가 전기 파트를 넘어가고 전기 파트가 건축 파트를 넘어간다, 이럴 때는 이게 작업 내용 변경에 해당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그런 경우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 내용 변경은 크게 많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4번째는 뭐냐면 특별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에 보면 거기 총 40개의 작업 종류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40개의 작업 종류 중에 우리 사업장에서 해당되는 작업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느 사업장은 뭐 해라 이렇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해당되는 작업이 있다면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돌아보니까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용접 작업이라든지 또는 밀폐 공간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기용제 또는 화합물 이런 취급 작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 작업을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조에 보면 법령요지 등의 게시가 있습니다. 이 법령요지가 뭐냐면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체가 아닌 중요한 부분을 발췌라든지 어떻든 간에 사업장 내에 게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시. 이게 뭐냐면 각 사업장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를 게시해서 근로자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업장이요, 이 법령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장에 비치 게시에 대한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입니다. 두 번째가 뭐 있느냐?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자, 사업장 회사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이것도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여러분 MSDS라고 알고 계시죠?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도 사업장에 비치 게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장 안에 비치가 되거나 게시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근로자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6조에 보면 위험성 평가의 실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험성 평가는 아마 여러분들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들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는데 일단 이 위험성 평가는 모든 사업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무슨 내용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이나 기계, 기구, 이런데 근로자들의 행동 있죠? 이런 거에서 어떤 유해성이 있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가를 찾아내서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위험성 평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는 모든 사업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는 아마도 내용이 복잡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법령도 보시고 하위법,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그 작업 기준도 있거든요. 그런 하위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관리에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조에는 산업안전보건 표지 설치 부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 작업장 안에는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한 시설, 물질에 대해서는 지시나 안내 표지를 부착해서 근로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꼭 붙여야 된다는 것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안에는 안전보건 표지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조 안전조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참 복잡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사업주는 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자 크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계기구 그 다음에 그런 설비에 대한 위험 또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과 같은 물질에 의한 위험 그리고 전기나 열, 기타 에너지에 관한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38조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든지 또는 토사나 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든지 또는 물체가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장소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안전조치에 있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 38조의 안전조치는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로 여기에 수백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으니까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면 작업장 바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창문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환기, 조명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39조에는 보건조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안전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39조는 보건,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에 관한 사항이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용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 내용이 뭐가 필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상으로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략하게 포괄적으로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조에 보면 근로자는 안전조치, 보건조치, 즉 38조의 안전조치, 39조의 보건조치를 사업주가 이런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그 조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40조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기계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전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했다.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한 조치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된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조에 보면 고백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재 예방조치인데 이 내용은 그렇게 많은 사업장에 해당되지는 않을 건데 여기 보시면 정보통신망, 유선전화, 무선전화 포함되겠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고객한테 상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또는 폭행, 그 다음에 무슨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당하지 않고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정해져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또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객의 폭언이나 이런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사업주는 뭘 해야 되느냐? 일시적인 업무 중단이나 또는 작업 전환 등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한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 41조에 들어있습니다. 자, 시행규칙 41조에 보면 여기 구체적인 사항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을 텐데 1년에 한 번 받는
고객 보건 등에 인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를 위한 별도 교육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받아보시면 이런 예방 교육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조에 보면 근로자의 작업 중지, 이건 어떻게 보면 작업 중지 권한입니다. 권한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급박한 위험을 만났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위험한 경우가 있다면 먼저 대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됐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 즉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보고 안 하고 다른 데 갔으면 이거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 중에 혹시라도 급박한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것이 이 52조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주도 그와 같은 경우 있을 때면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54조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62조에 보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조에 보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는 것이 있었죠. 그러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어떻게 다르냐? 뭐가 다르냐 그러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우리 회사 직원들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안에 가보면 어느 사업장에는 동업인과 수급인 즉 다른 회사 직원이 들어와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회사 직원과 그 다음에 외부 회사 직원이 같이 근무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명칭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고 바뀝니다. 즉 2개 이상의 회사가 모여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부 회사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업장의 책임자는 총괄 책임자라고 명칭을 바꾼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사업장 위에서 아마 제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바로는 2개 사업장이 여기 해당됩니다. 2개 사업장은 외부 회사가 들어와서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사업장은 즉 도급과 수급이죠. 우리 외부 회사한테 도급을 준 거고 그 다음에 그 외부 회사는 수급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조치를 하라는 것이 별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회사와 같이 일을 하는 사업장은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하고 수급회사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 순회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회사가 운영하고 또는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순회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수급하는 회사가 직원들한테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나 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면 별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필요하다 그러면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외부 수급인이 있는 사업장은 뭘 해야 되느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나 안 했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거의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그 수급하는 회사만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실시 확인을 하지 않은 원청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빼야 되느냐? 경보체계 운영 대피 방법, 즉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위급한 상황 만났을 때 어떻게 연락하고 어떻게 대피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생시설 이용 협조입니다. 예를 들면 샤워장, 그 다음에 탈의장 이런 것들도
제공 또는 같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내용이 아마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수면시설, 위생시설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건 법에서만 정해진 걸 제가 설명드리니까 해당되는 사업장은 별도로 이 하위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조에 보면 도급인은, 즉 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의무사항입니다. 만약에 수급인한테, 외부 회사한테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자료를 주지 않아가지고 못했다 그러면 원청인 도급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사업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아까 개시 및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 아까 말씀드렸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된다 그러고 있죠. 그리고 게시해야 된다. 제가 이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할 때 따로 말씀드렸는데 이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비치 및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치는 뭐라고 설명드렸냐 그러면 전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모아서 사무실에다 보관하고 있으면 이걸 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작업장에 필요한 자료를 갖다 놓는 걸 게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꼭 게시해야 됩니다. 현장 작업장에는 필요한 내용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서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공정이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이런 데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작업장이 커서 현장 안에 전산장비, 즉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꼭 반드시 무슨 종이로 이게 출력해서 파일을 해가지고 넣지 않아도 컴퓨터 안에 비치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이거를 게시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리요령을 게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작년 말에 관리감독자 교육할 때 추가로 강조를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장이 아마 관리요령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별로, 여기 보시면 작업 공정별로 대상 물질의 관리요령을 게시해야 되는데 이 관리요령은 어디서 따로 만들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각 사업장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이 관리요령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야 되는데, 게시해야 되는데, 이 관리요령 안에는 뭐를 넣느냐? 여기 보시면 1번 제품명, 2번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그 다음에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적절한 보호,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관리요령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작업장에 게시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 사업장이 이게 아마 안 돼 있을 건데,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만들어서, 게시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요령은 하나의 물질에 한 장 만들어서 A 작업장에도 쓸 수 있고, B 작업장에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근로자 교육은 누구나 근로자라면 1년에 1회 이상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1회 이상입니다. 어느 때가 1회 이상이냐? 모든 근로자가 동시에 한 번 받는 게 1회죠. 그 이상은 어디냐면 세 가지 경우입니다. 즉 새로운 근로자가 배치됐다 또는 새로운 근로자가 채용됐다 하면 그 사람만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물질을 도입했다 할 경우에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그 파트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파트만 역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누구나 1년에 1회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물질안전보건 교육은
사업장 안에 있는 모든 인원이 적용됩니다. 아까 제가 안전보험을 설명할 때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관리하십시오 그랬죠? 두 사람도 그때 그 순간에 교육자만 빠지는 겁니다. 근데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그 두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모두 다 받아야 됩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 그 대상 물질 용지 등의 경고 표시 115조에 들어있는데 사업장에서 만약에 위험물품,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용기가 있다면 모든 용기에는 경고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는 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경고 표시를 반드시 부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외부 업체에서 구입해 오는 용기는 그 업체에서 이미 다 인쇄를 해서 넣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그 외부에서 구입한 용기를 그냥 가져다니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소분해서 쓸 때 그 소분 용기에 이게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분 용기에는 반드시 그거를 다 만들어 부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경고 표지는 어디 있느냐? 이건 어디서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업장에서 이걸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통에 있는 표지를 보시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표지를 뽑아서 그리고 출력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야 됩니다. 거기에. 근데 그 용기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다 보면 잘 떨어집니다. 잘 떨어져. 떨어지면 또 붙이고 떨어지면 또 붙이고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고 표지를 꼭 붙여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립니다. 자, 여기 뭐 경고 표시 방법이 시행규칙 170조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명칭 그림 문자 알죠? 그림 문자 그 마름모로 된 거, 빨간색의 마름모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 전부 들어있어야 된다. 다만 용기가 작을 때는 이런 거 다 해당 없이 그림 문자 이거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부착되어야 된다는 건 여러분한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5조에 보면 작업 환경 측정이 있습니다. 길게 써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작업 장소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만한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 때 그 작업장에 대한 그 유해인자를 측정하는 것이 작업 환경 측정입니다. 예를 들면 소음, 그 다음에 진동 또는 유해물질에 의한 어떤 그 유해가스의 발생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작업환경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가 해야 됩니다. 사업주가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소음이나 진동이 한 번, 두 번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 작업환경 측정을 구체적으로 밑에 하위법에 시행규칙에 날아가 보면은 허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작업할 때는 얼마, 8시간 작업할 때는 얼마까지는 허용된다는 게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용기준 내에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업환경 측정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될 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작업환경 측정은 여러분이 계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작업환경 측정 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환경 측정을 해서 만약에 허용 기준치를 넘는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개선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작업 환경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작업 시간을 뭐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그 필요한 개선 대책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9조의 일반 건강진단인데 여러분들은 모두 지금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고 계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1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국민들한테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 줍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출생연도에 따라서 짝수년 출생연자는 짝수년에, 홀수년 출생연자는 홀수년에 그 진단을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맞았다면 나 건강진단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거는 2년마다 한 번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있는 애는 어떻게 되느냐? 요즘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신은 근로자니까 건강진단을 받으세요 하고 통보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통보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공단에 요청을 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일반 건강진단은 매년 받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특수건강진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끔 제가 사업장에 가면 이거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수건강진단은요, 아까 말씀드린 이 작업환경 측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허용 기준치를 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허용 기준치를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 허용 기준치를 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특수건강진단입니다. 그래서 특수건강진단은 그냥 하고 싶어서 하고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작업환경 측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수건강진단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받는 거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무 133조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누구나 받아야 된다는 것. 여기서 여러분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매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년 받아야 돼요. 매년 받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업장에서 건강진단 안 받는 분들 간혹 있을 거예요. 아마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 카드라는 것이 137조에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건강을 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 건강관리 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사업장에서는 아마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한 번씩 필요하신 데 있으면 하위법,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카드라는 게 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식품위생 쪽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한테는 또 별도로 건강관리 카드 발급했던 제도 아시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보건증이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건강관리 카드라고 말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를 얘기하니까 한번 해당되는 사업장이 있으면 하위법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이 138조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전염병이나 또는 정신질환 이런 질환이 있어서 만약에 근로를 하면 이 병이 더 악화될 것 같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220조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또 조현병, 아시죠?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조현병 이런 경우 또는 마비성 치매 이런 경우 또는 심장이나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를 하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이 만약에 있다면은 근로자 여러분도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바로 근로금지를 또는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숨기고 계속 근무하다가 만약에 더 악화되면 더 큰 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관리감독자는 빨리 발견하셔서 제재를 금지 제한을 하셔야 되고요.
또 본인도 만약에 이런 증세가 나타났다면 바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받으셔야 된다. 이거 결국 뭐냐면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얘기는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금지나 제한했다가 치료하는 기회를 줬다가 건강을 회복했다. 이럴 때는 바로 또 근로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일하다가 이렇게 해고돼서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치료가 되면 바로 또 근로에 투입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앞에 말씀드린 그런 질환에 기미가 있으신 분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조에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제 이번 법에 생긴 건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 경험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원동기 아시죠? 보일러나 전기나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원동기 면허, 전기 면허를 가진 분만 종사하게 돼 있죠. 그것처럼 위험한 작업에는 반드시 이제는 자격이나 면허 이런 것을 취득한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닌 일반 작업자가 그런 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사업주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로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거를 유념하셔서 혹시라도 이런 작업을 계속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자격이나 면허 같은 것을 취득해서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4조의 서류의 보전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는 모두 3년 동안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쉽게 여기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안전과 보건에 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년 안에 이 서류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3년 동안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교육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3년이 아닌 서류가 두 가지 있어요. 5년간 보관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첫 번째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적.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표라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5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만약에 다른 안전보건 서류 중간에 끼어 있다가 그냥 폐기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찾지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는 따로 파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류는 보존 기간이 5년이다 하는 얘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근골격계 질환 유해인 조사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게 안 들어있고 하위법인 그 규칙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제가 추가 설명은 못했습니다만은 이 근골격계 질환도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보건교육 시간에 또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총 175조 중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고 가장 가까이서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산업안전보건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 관리에 또는 여러분들이 근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1월달 안전보건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